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시 이 시간에 민사집행법 판례 4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배당 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과는 달리 이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그런 상가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당에서 배제된 사연인데요. 과연 어떤 사건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4강 시간입니다. 역시 배당 2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2쪽입니다. 자, 이제 그 상가 임차인이요. 그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왜 배당에서 배제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선요, 22쪽에 판시사항이 나와 있고 판결 요지는 이따가 읽어보도록 하고요. 참고 조문 보니까요, 여러분 교재 23쪽에 보니까 민사집행법 88조인데 그 박스에 80조가 나왔어요. 잘못됐습니다. 거기 민사집행법 88조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당 요구입니다. 제가 배당 요구인데 80조의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지난 여러분 19쪽에 보시게 되면 88조 나왔죠. 배당 요구. 지난 시간 배웠던 겁니다. 배당 요구는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 그리고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가압류권자, 그리고 민법이라든가 상법,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쪽에 나와 있는 80조 강제경매 신청서 80조 내용이 아니라 88조 배당 요구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268조는 준용 규정이다 그랬는데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79조 내지 162조를 준용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담보권 실행이라는 게 뭡니까? 의무경매잖아요. 결과적으로 의무경매도 강제 경매할 때 거기 79조가 집행법원입니다. 그게. 집행법원. 여러분, 이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어디가 될까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하죠. 이렇게 법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법원은 부동산이 있는 그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그래서 그 집행법원도 강제집행에 의한 집행법원이나 담보권 실행에 의한 집행법원이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 우리 민법에는 임대차 계약이 있지만 상가의 특별법인 민법의 특별법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옵니다. 제3조에는 대항력이 있죠. 여러분 대항요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요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이 상가건물 임대차를 유상계약을 하고 그리고 점유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뭐 합니까? 사업자 등록을 신고한 거죠. 사업자 등록증 신청.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했다. 이게 바로 대항 요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언제 해야 되냐? 만약에 2010년 좋아요. 그냥 6월 3일날 했다면 6월 4일날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대항 요건에다가 세무서, 이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니까요.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그렇게 되면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다는 것은 물건처럼 취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임대차, 그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로부터 세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5조는 보증금 회수지요.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여러가지 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권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증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해가지고 뭘 받으면요,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렇게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이 판결문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임대인의 상가 건물을 어떻게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죠. 거기 보세요. 보증금 회수,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소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바로 무슨 경매입니까? 강제 경매가 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바로 판결문만 받으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민사집행법 41조에는 말이죠, 집행 개시의 요건이 나오는데 그런 집행 개시 요건에 관계없이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회수의 2항 볼까요? 대항 요건을 갖춘, 그렇죠. 이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 건물에 대해서 환가대금에서, 처분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죠. 이 상가 건물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고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었다면 당연히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참고 조문을 살펴봤고요. 판시사항을 하기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그 상가 주인이요, 상가 주인이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자,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제 임차인이 있었죠. 여기 임차인, 여기도 임차인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선순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들입니다. 지금 임차인이 이제 여러 명 있었는데요. 요 임차인이 뭡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도 하고요.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얘도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가 건물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은 1년이잖아요. 그렇죠?
1년인데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상가 건물을 사용하는데 이제 1년 지나고 또 재계약하는 경우 있어요. 2년 지나고 재계약, 자동갱신이죠. 그런데 만약에 몇 년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올려주겠죠. 올려줄 때는 증액분만큼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과거에 썼던 계약서를 무시해버리고 그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유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때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말고요, 증액분에 대해서는 다시 증액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지금 이렇게 확정일자 받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여기서 근저당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제 주인이죠. 소유자. 임대인. 여기서 근저당 설정했어요. 그리고 요 임차인들이 근저당 설정 이후에 또 여기서 뭐 했어요? 재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증금 인상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인상한 것만 한 게 아니라 이걸 무시해버리고 다시 작성했다는 거죠. 자,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근저당권자가 의무경매를 신청했어요. 의무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요 임차인들은 당연히 배당 요구했겠죠. 배당 요구할 때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권리신고비 배당 요구할 때. 그런데 이런 임차인들이 이거 가지고 갔어요. 이거. 이때 다시 확정일자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근저당권 이후에 작성한 확정일자를 이걸 가지고 배당 요구를 신청했다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 볼 때는 얘들은 뭡니까? 요때 신청했으니까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선순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어떻게 배당을 했느냐면 여러분 배당할 때 이제 1순위는 집행비용이잖아요. 2순위는 비용 상환 청구권, 3순위는 소액 임차인이라든가 3개월분 뭐 임금 이런 거. 4순위가 뭘까요? 4순위가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뭐 국세 같은 것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 뭐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그러다 보니까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 세금 못 낸 거 가져가고요. 5순위가 누구였느냐? 5순위가 여기 근저당권자입니다. 근저당권자. 그리고 사실은 근저당권보다 얘들이 선순위 임차인이니까 얘네들이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얘들을 뭐 했어요? 배당을 배제 신청했어요. 배제됐다고요. 배당을 못 받았어요. 왜? 그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빼고 당해세 빼고 근저당권자의 물건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자 받아가고 남은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얘들은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얘들은 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당을 못 받으니까 뭐 했어요? 이의를 제기해서 배당 이의를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인데 어떻게 판결냈느냐? 얘들이 잘못했어요. 얘들이. 이 계약서를 언제 제출했느냐? 배당 요구하고 이거는 재계약서 작성한 것은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제출했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서 이 계약서를 제출했다고요. 나는 선순입니다 라고 제출했다는 거죠.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배당금에서 못 받게 됐어요. 이의를 제기했는데 패소했다고요. 이러한 판결 사건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다. 그리고 증액을 할 때는 증액분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그런데 그 물건이 경매가 나왔다면 배당 요구할 때는 당연히 이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전에 했던 최초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거를 제출해야지. 나중에 재계약서 작성한 거 인상돼 가지고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재계약 작성한 걸 이거 제출하면 배당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배당 요구도 중요하겠죠? 자, 이런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재 22쪽을 한번 보실까요? 판시사항입니다. 상가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기가 마치기 전에 보세요.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기 전에 깨끗한 거지요.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이 사람들이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고 계속 사업을 하면서 갱신한 거지요. 1년마다 갱신이 됐습니다. 갱신해온 임차인 갑등이 이 건물에 대한 의무경매 절차에서 그렇죠? 근저당 설정 등기 후 다시 뭐 했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차 이 계약서를 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법원에서는 후순위 임차인이 됐다는 겁니다. 배당 요구를 하였다가 배당 요구 종기 후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서 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사안에서 갑등의 주장은 배당 요구 종기 후 배당 순위 변동을 초래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결로지 보실까요? 상가 건물에 근저당 설정 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온 임차인 갑등이 이 건물에 관한 임대차 의무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다시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 계약서에 기한 배당 요구를 하였다가 배당 요구 종기 후에 최초 임대차 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사안에서 최후 임대차 계약서가 최초 임대차 계약서와 비교하여 임대차 기간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 및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 등을 모두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갑등의 배당 요구는 최초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차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 변제를 주장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거지요. 배당 요구 종기 후 갑등이 최초 임대차 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것을 이미 배당 요구한 채권에 관한 단순히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갑등이 주장한 배당 요구 종기 후 배당 순위 변동을 초래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민사집행법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위한 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임차인들은 이 재계약서를 작성한 결과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계약서를 배당 요구를 제출했으니까 후순위 임차인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은 인도명령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이 사람들을 인수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들이 나중에 후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서 이렇게 나는 선순위 임차인이었어 라고 이런 임대차 계약서를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제시한다면, 이걸 인정해 준다면 최고가 매수인들이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느냐? 그렇죠?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이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전 그 계약서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제시를 해야 되고, 추가로 증액분 계약서를 작성한 거를 다시 추가로 또 제출하면 될 건데, 이분들은 이때 이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은 그 계약서를 배당 요구했으니 법원에서는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배당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배당을 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당연히 배당이 되겠지만 배당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사순위 당해세 받아가고 근저당권 설정자가 이무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 설정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남은 잔여 배당이 없기 때문에 후수인 임차인들은 전혀 배당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 억울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례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당했습니다.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는 교훈은 뭡니까? 상가 임차인들은 반드시 선순위 임차인에서 확정일자 받고 훗날 증액을 했을 때는 증액분 계약서를 작성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계약서를 분실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물건이 만약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임차인들은 어떻게 과거에 작성했던 최초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최초로 받았던 확정일자를 받았던 계약서를 법원에다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합법적으로 배당을 요구해야만이 정상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강에서 주는 교훈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증금이 인상될 때는 인상분만큼 계약서를 작성해서 또한 확정일자를 또 추가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일일이 몇 월 며칠 날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은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이 후순위 임차인들은 배당에서 전혀 배당을 못 받았다. 배당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우리는 26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7쪽에 보세요. 쭉 생략하고요. 제일 밑에 그럼에도 원심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야 된다고 원래 판단했는데요. 이러한 원심 판결에 배당 요구 종기 및 배당 요구의 수정 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2심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시켰죠. 대법원에서는.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여 원심 법원을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간 일치된 의견으로 중과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결 요지는 얘들이 배당이 허용이 안 된다는 그러한 판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주장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죠? 또
배당 요구 종기 후 확정일자를 주장한 것을 이미 배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재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배당 요구한 채권의 그 확정일자를 주장한 것을 이미 배당 요구한 채권에 관한 주장을 단순히 보완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갑증의 주장은 배당 요구 종기 후 배당순위 변동을 초래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임차인, 이 후순위 임차인이 아니라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보호해줬다는 이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이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다 못 받게 되면 매수신고인이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인수. 그런데 매수신고인은 이미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이렇게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인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인도명령 대상자가 된다는 사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강 배당 2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배당 2가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차용증서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뭐였습니까? 그걸로 배당 요구했다고 배당 요구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정본도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것도 배당을 받지 못했던 사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3강, 4강에 대해서 역시 배당 2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역시 다음 시간에도 배당 2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